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8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하고 이어서 강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동기부여를 유발시키는 데 있어서 잡다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제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분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자기 몸 안에 이미 자신감이 좀 있고 자부심이 이미 심어져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학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자부심이 어린애 3살부터서 7살 사이에 거의 다 완성이 된다고 그런 게 다 이게 일맥상통한 이야기고, 어떤 학자들은 내가 일생 동안에 배운 모든 잡다한 지식이나 지식의 틀, 또 행동의 틀, 사고의 틀, 모든 것을 거의 전부 내가 유치원 시절에 훈련된 그게 거의 전부다. 그러니까 유치원 이후부터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 거기에 이어서 발전시키는 그것에 불과하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어떻게 자기 사는 방식이랄지 이게 태도랄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뇌 세포의 발달사에 의해서 그렇게 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유치원 교육에서 예를 들어서 불란서에 몬테소리 그런 유치원 교육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가 월등하게 자부심을 이렇게 곁들여서 교육을 시켰더니 거의 아주 높은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나와가지고 다 성공하더라. 이제 교육의 이제 이 방법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하고 또 일맥상통한 건데,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그 객관적인 관조, 자기가 부정적인 것을 이제 깨달아 가지고 내가 변화를 시켜야겠다, 내가 나를 바꿔야겠다고 심각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그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게 테크닉이 결국은 NLP라. 그렇게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머릿속에 컨트롤 타워가 이 안에 내부 동기가 있잖아요. 내부 동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 동기는 자기 스스로 하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고, 그 원하는 것을 흥미롭게 하려고 하는 유치원 애들이 거기서부터 트레이닝을 시키면 일생 동안 그 나머지 성인 생활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힘도 세고 체육도 많이 시키고 인내력이 있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사업을 하고, 그럼으로써 생각의 폭이 넓고 그냥 보통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꼭 중요한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생각한다냐,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포텐셜,
뇌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것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공을 들이고 부처님 세계로 가는 때도 결국은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할 때 성공시키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간단히 이제 이 지구상에서 예가 되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유태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모를 조금 내가 해놨는데요. 유태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이건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내가 이게 인용을 하고, 사실은 유태인의 정신 세계는 탈무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또 어렸을 때 어린 유태인 교육에서 가정 교육이 하브루타 교육이란 말을 하잖아요. 하브루타란 것은 항상 그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뭐 아버지 뭐 애들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꾸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나고,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그렇고 가정 식당에서도 교육이 서로 자기의 생각을 주고받는 교육,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은 내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마찬가지만은, 이 사람들 핍박받은 이제 역사가 뭐 수천 년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경험에 의해서 터득한 것이 이 하브루타 교육이 아닌가. 그것은 이제 인간 내부 동기에서 일어나는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강화시키는 것이 유태인의 어렸을 때의 교육이고, 그들의 인생의 참다운 동력이 여기 내부 동기. 먼저 이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부 동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제 유태는 수천 년 동안 그리 왔잖아요.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돈은 성실한 거다, 그리고 좋은 거다, 긍정적으로 돈을 생각하지. 우리나라 같이 예를 들어서 6.25 시대에 선비가 돈을 멀리해라, 기피하고 말이죠. 머릿속에 뭐 외우는 것만 잔뜩 외워가지고 농경사회랄지 상업이랄지 뭐 그런 이제 기술적인 거랄지 그런 것을 발전을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비 문화가 좋다고 하는 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게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과거제도 그런 거죠. 과거제도 이제 학문을 공부한다고 선비들이 하는 건데, 선비들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교육에서는 부모님이 자식한테도 절대 공짜로 돈 주지 않습니다. 공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녀들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뇌물을 주지 않아요. 애들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돈에 중독이 걸려가지고 말이야. 나중에는 돈을 억만큼 주고 아파트도 줘도 고맙다고 생각지 안 하는 그런 자식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유태인 부모들은 공짜 돈 없다. 피와 땀을 흘려서, 머리를 땀을 흘리든지 근육을 돌려서 땀을 흘리든지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건 공짜로 절대 자식이라고 해서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아깝게 생각하고 소중한 걸 생각하고, 부모의 그 돈을 벌 때 얼마나 고생을 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이제 내부 동기의 에센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내적 보상이란 말을 썼는데, 그래서 내부 동기란 것은 성공을 하잖아요. 돈이 됐든지 지식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러면 이건 남게 되면은 사회에 환원을 해줍니다. 자기가 이것을 돈으로 생각해서 돈으로 축적하고, 또는 잘 살고 돈하고 생각하고 자기 욕심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기 사적인 욕심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이웃의 배려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강남에 기득권이 있다고 하면 기득권이 이런 내적 동기의 힘을 발휘해서 그게 선진 의식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강남에 돈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몰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이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주식에도 잘못하면 망하니까 몇마단 이제 이게 부동산으로만 돈이 모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이런 힘이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국가가 또는 사회의 어른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판단으로는. 지금 지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지식인이 없습니다. 괜히 이제 사상적으로 저기 리더를 하려고 하는 좌파 그냥 엘리트들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회를 발전시키고 더불어 사는 이런 선진 의식 구조. 그러니까 선진 의식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내적인 보상을 해가지고 정신적인 고양을 해야지. 딴 외국 선진국.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발전시키면은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은 엽전이란 말을 더 할 수가 없고 우리를 선진국으로 모실 수도 있다고. 일본이 50년 후회가 됐든지 30년 후회가 됐든지 그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진국도 그렇게 의식구조의 심층을 알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알아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한 것은 우리 한국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의 언론 기자들이 이게 한국이 이게 그 쌈생이다. 이거 보통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많이 우리가 장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외국의 문화의 시선, 안목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 대단한데 선진 시민 의식이 진짜로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죠. 서양의 눈에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선진 문화 의식이 있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그 선진 문화도 보면 해해해 좋아가지고 남비 현상을 해가지고 그걸로 기회를 삼지 않고 그것을 흘러버린 것은 미련한 민족입니다. 그건. 깨닫지는 못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이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과 자아자부심은 지난 강의에 또 이 넷장으로 삽시다 아주 근거가 되고 중심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자아자부심 혁신. 이게 동양 삼국에서도 제일 약한데 이것이 해결되면은 이것이 있으면은 개인적인 자부심이 죽이는 것이 공산 사회주의거든요.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이게 자유, 개인적인 자부심을 이렇게 올려주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은 절대 중국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 정책가들도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내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동북아 삼국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텐셜에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잘만 변하고 잘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하고 서로 교육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본류가 긍정적이고
또한 강하고 약한 건 아니에요. 약한 것도 많잖아요. 특히 일본 사람들은 자아 자부심 굉장히 약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더 잠재력이 있는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강의하는 제일 본류가 결국 이제 이렇게 리마인드를 내가 해주면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부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힘을 들여서 나쁜 의식 구조, 좋은 의식 구조를 전부 다 감안을 해서 포함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자아의식이 있어야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것을 쌓아가고 훈련을 시키면은 이제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2차적으로. 그리고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조금만 자신감이 있으면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자신감 있으면 도전을 하잖아요. 자신감 없는 사람은 도전을 안 합니다. 벌써 이제 처음부터서 뭐 질 줄 알고 소극적으로 소심이 같이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감, 그 두 번째는 자존감. 나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부심은 자신감 플러스 자존감.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이죠. 자아를 존중하는 그런 감정.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자신감이 자부심의 일종인데, 보통 말하는 자존감 그러면 자기를 자기가 사랑한다. 그렇게 정의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이것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총체적으로 자부심이랄지 자신감이랄지 이런 걸 뭉뚱그려서 이 하나만 강조하면은 오해하기 쉽다고. 꼭 그 바이블에서 말하는 복을 많이 준다고 하면 우르르 달라들잖아요. 자존감은 자기를 사랑한다니까 그것만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근거도 없이 어떻게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이제 자부심이랄지 자신감 이런 것을 자기가 통달하고 그건 지혜라고. 이건 항상 지혜예요. 우리 옛날에 좀 만화님이 있는데 아주 놀부 같은 만화님이 있고 흥부 같은 만화님이 있는데 부잣집 이제 아주머니죠. 근데 부잣집 아주머니는 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덕은 딴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잘 그 대접해주고 더불어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머슴을 부려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심성을 해서 그것이 내부 동기에 의해서 더불어서 사는 그런 지혜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에 시골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골 사람들 그 여자분은 덕이 있다. 그리고 베풀 줄도 알고, 그리고 생각이 조금 발전된 또 고차원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좀 있죠. 그런 것을 다 연관된 이야기고, 그래서 그 과거의 강의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자존감이나 또는 자부심을 몰라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게 알면 너무나 좋잖아요.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지나쳐 부르니까 모르고 무지하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고 공부를 하면은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자부심, 그것을 자기가 그 바탕 지식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딴 사람의 입장이나 의견을 수용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뇌에 생각하는 능력, 그게 뇌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근래에 와서 자기 의지력으로 성공을 한다. 그런 것이 많잖아요.
노력하고, 우리 동양 사회에서 미덕이라는 것은 노력하고 그 투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가난에 쩔여 가지고 오기가 생겨 가지고 반항적으로 잘 살아보세, 그런 것 하고, 반대로 내부에서 깨달아 가지고 동기를 부여 가지고 우리 내부에 그 건전하고 강한 내부 동기, 이런 것들을 몸소 이렇게 스스로 발전시켜 가지고 사회에 도움을 준다든가, 사회나 다른 사람의 배려를 해 준다든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값진 사람을 평가해 주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잘난 우리나라의 기득권자나 정치가들이나 뭐 신문 기자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사고방식이 자꾸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 인문사학을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치밀한 그런 것들이 뭐 문학 노벨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동서양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같은 거랄지,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를 잘해요. 또 과학적으로. 우리는 평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풍 백화점 무너진다든가 성수대기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게 생기는 것은 우리는 인재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화재가 나도 인재, 사람이 잘못돼서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 인재라는 것이 사람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뭐 안전사고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산업재해가 많다든가 전부 다 뇌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판가름 나는 거지, 무슨 뭐 재수가 없다든가 뭐 인재라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더 인재란 말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어떤 원인 것을 캐려고를 하지 않아요, 이 사회가. 엄청나게 답답하죠, 이 사회가. 특히 어린애들 잘하는데 그런 것을 심어주지 않는 것은 그걸 뭐 교육을 완전히 뭐 방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운 세금 어렵게 우리 아주머니들이 근면하고, 아줌마 정신에 의해서 쌓아놓은 돈을 그렇게 허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는 그래요. 말은 부정적으로 하지만 내 일상생활은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이게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즐겁게 삽니다. 그런데 즐겁게 산 의사가 왜 그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의지력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의지 하나로는. 근데 내적인 동기, 자부심 이런 것을 내부에서 이렇게 쌓고 훈련하고 사회가 서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야, 따를만해, 모범이 되는 것 같아, 거짓이 없는 것 같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말로는 뭐라고 하는데 뒷속으로는 자기 자녀들 전부 다 반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좀 사회생활을 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심측 논의에 대해서는 자꾸 멀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참고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신경 오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그것을 평가하고 다시 나쁜 인상을 좋은 인상으로 바꿔준단 말이야. 바꿔준단 말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비만이 아닌 사람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변화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생리적인 면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이미지랄지 그림이랄지 내 속에 있는 그림이죠. 시각화해서 머릿속에 담아있는 소리가 느낌이랄지 그런 이제 내적인 사고가 어떻게 선택으로 우리가 해서 용기 있게 그것을 치고 나오느냐. 그런 경우에는 자아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강의가 계속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거고 과거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이미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이나 강의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뇌를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느냐를 깊이 생각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쳐주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 긴 호흡을 스트레스 있을 땐 심호흡을 하면서 복수 호흡도 하면서 또 긴장을 좀 풀어가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활동사지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리뷰하고 그 좋은 이미지에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계속 이제 비관적인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돌린단 말이야.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해서 나를 우러러보고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가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기분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좌절한 것이 좀 덜해지고 스트레스가 좀 덜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자기 능력이 또 배가 되고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닫고 어떤 점이 됐든지 자기가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아주 자기가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항상 자기가 불행한 사람, 재수가 없는 사람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몸에 틀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우쳐 가지고 어떤 때는 이런 과정을 생각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찰카작하게 어떤 시점에 가서는 깨어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조금 하니까 무엇이 되네. 그러면 또 열심히 해야지. 목표를 좀 다운시켜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하면 자기가 자신감을 조금씩 추가되는 거라고. 그래서 처음부터는 크게 뭐 경제가 됐든지 무슨 목표치가 되든 한 번에 되지도 않고 한 번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비만 치료해서 뭐 10kg, 20kg 한 번에 줄여봤자 요요 현상에서 효과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과거에 강의하고 오버래프가 돼서 반복이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이 책에 내 짱으로 삽시다.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의 이제 공학이라고 그랬거든 내가. 자아 자부심이 인문학적인 단어이지만은 자아 자부심이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형태로 보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모든 뇌의 기억이라는 것은 이미지. 그거에 의해서 이게 입력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신경 세포의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형상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이 이게 뭐 그림자가 됐든지 실체가 됐든지 이게 물리적인 이미지로 보인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새는 자아 자부심의 공학이다. 공학이라면 엔지니어 뭐 그런 계통인데
자신 교육공학이란 말을 쓰잖아요. 교육공학 또는 뭐 자부심의 공학이라는 말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모든 것이 변해야 산다. 새로운 가치 것을 만든 데 있어서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요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김상모 내과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2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의에서 1번과 우리의 의식구조의 차이와 자아자부심의 차이 그런 것도 논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강의가 지금 20강을 넘었는데 지금 아직도 총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강론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뭐 50강이 될지 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론적인 강의는 이 정도로 아마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알기 쉽게 또 이야기하고 그 스토리에 관련된 거 그런 것을 더 경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학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학문에 대해서 과거에 경험을 안 했고 접촉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요. 이게 알고 보면은 자기 주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학문을 접촉하지 않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날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몇 번 한다고 생각합니까? 화장실에 갈 건가 말 건가? 그것도 결정입니다.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서 아주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00번을 결정을 해야지 일상생활을 한다. 근데 결정이라는 그 자체는 순간적인 생각을 인지를 해야 된다. 첫째. 그 단계가 다 있어요. 행동을 하면은 항상 인지도 종류가 많습니다. 첫 단계, 둘째 단계, 5단계까지 있다던가요. 그렇게 복잡해요. 인지라는 것은 안다는 그 인지가 머리에 각인을 하고 알고 그 인지 자체, 생각 그 자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결정을 하면은 액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액션을 어떤 방식으로 빨리 할 건가, 늦게 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것이 다 뇌과학에서 다 연구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액션을 하고 얼마나 의지력을 강하게 발휘하느냐. 그 의지력은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있는가? 또는 이제 액션을 취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 동안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은 의지력을 가지고 얼마만 때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느냐, 자기의 초기 자본기가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해야 되느냐, 중간 정도 망해가지고 그만둘 건가. 예를 들어서 그 아웃컴, 그 행동을 하고 나서 결과가 어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고. 이게 정말 내가 성공한 건가, 성공하지 않았던가, 소리를 받던가, 정말 이것을 보람있게 성취했기 때문에 자아자부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아자부심의 제일 중요한 애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뭐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일을 행동을 실천을 해가지고
조그만 이게 현실적인 목표와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에 조금만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노력하고 전력 투구하고 도전하고 창의적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더 월등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자는 것이 자아자부심의 이게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곧바로 고칠 것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 강의에서 내가 여기 히드라 모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히드라 모델은 상상의 개인 자아의식을 상상의 히드라 모델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은 저의 고유한 나의 창조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나도 자아자부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그리스 신화 시대에 히드라는 동물이 우습게 괴물같이도 생겼고 그리고 우리 뇌는 말이죠. 복잡하고 대단히 복잡한 기관입니다. 사실 뭐 천사부터 뭐 하여튼 뭐 악마까지 뭐 모든 것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무제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뇌인데 그것을 이게 한 장의 도표로 이렇게 다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변화도 빨리 일어나는 이 시대 또 생각도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은 다양성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맞춤형 형식으로 너는 틀리다 내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할 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중요한 도표이기 때문에 정신문화의 하나의 중심 축이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더 이해가 빨리 되고 수용을 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표이기 때문에 더 알기가 쉽고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이것은 개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외우라는 것은 여기도 다 도표가 많이 있지만은 절대 외우는 필요 없는 외운다는 것은 혹사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뇌인데 거기다 외우라고 하면 외워지겠습니까 그게? 근데 이미지 또는 활동성이 있는 어떤 심볼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가 아주 좋은 이제 디자인인데 먼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 돈키호테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제 거기서에 대해서 잠깐 깜박한 사이에 내가 그 돈키호테의 저자가 세르반테스 아닙니까? 세르반테스가 스페인 사람인데 이게 이 작품이 나는 노벨상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아마 내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난 강의에.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노벨상을 받지를 않았어요. 세르반테스가 이 작품으로 인해서. 근데 이 작품이 나오는 시대를 보면 1500년대, 1600년대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노벨이 화약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시기가 1800년대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노벨상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 노벨상이 만들어도 벌써 200~300년 전에 나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물론 노벨상을 못 받죠. 내가 알기로는 노벨상은 살아있는 동안에 수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가 또 모르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슷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육사를 나왔는데 별을 못 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가다가 유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멀쩡하거든요. 모든 지구력이나. 근데 별을 못 달았습니다. 장군을 못 달아서
근데 왜 그러냐고 이제 알아봤더니 그렇게 별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그 중에도 몸에 병이 없다든가 그런 이제 부담이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이제 대령 중에서 별을 이제 수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부상을 당하다든가, 그러니까 죽으면은 예를 들어 군인이 장군을 못 되죠. 대령에 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결국은 그런 뭐 기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벨상도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 업적을 남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노벨상의 아이디어는 20대, 30대에 일어나는 것을 일생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반증을 하고 주위 동료의 과학자들의 공인을 받아야지 이제 결국은 성공한 것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찾아보니까 돈키호테는 노벨상이 제정하기 한 200년, 3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세르반테스가 받지를 못했죠. 근데 당시에 이제 또 슬쩍 보니까 셰익스피어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지 않습니까? 근데 노벨상을 못 받았잖아. 똑같은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뭐 찾아보니까 돈키호테 세르반테스가 죽은 날짜하고 셰익스피어가 죽은 날짜가 똑같더라고. 뭐 그런 것은 뭐 여담인데, 근데 이제 세르반테스의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함대에 의해서 완전히 격파돼 가지고 그 스페인 전성기를 마감하는 그 이후에 많은 스페인 국민들이 한을 품고 이제 좌절자가 되고 또 프라이드가 적어지고 저기 자아 자부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세르반테스가 이제 돈키호테의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를 이제 제시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있죠. 사람이 항상 뭐 정도로 가면은 뭐 무슨 뭐 특이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부를 자아자부심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항상 어렸을 때라 유아기 때 특히 배고픔을 엄청나게 많이 겪은 자녀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을 쭉 유지한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뭐든지 행복이라는 것이, 만족감이라는 것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쭉 가는 사람들은 뭐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것을, 배가 고프다든가 자아 자부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든가 소진됐다든가, 예를 들어 자아 자부심이 지금 고갈 시대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자아 자부심을 막 부르짖으니까 요새는 그게 해봤자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소개했었던, 지난 강의에 소개했던 아들러의 미움을 받을 용기, 그걸 추구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자아 실현을 하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진력을 다해야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이 자아자심을 자기 자신이 깨우치는 어려움과 고난을 거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되면 이제 완성이 됐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고픔이랄지 또는 이제 인내력이랄지 용기랄지 도전정신, 뭐 먼저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메달을 향해서 돌진하고 인내하고 또 하고 또 연습하고, 또 그것이 보통 그게 의지력을 가지고 않고는 어렵잖아요. 그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행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돈키호테나 저 중국의 아큐,
여기도 여기는 이제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건 1920년인가 10년에 중국에 일어났던 루시가 저작한 아큐 정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아 자부심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온 거죠. 거기서 나약한 현실적이고, 여기 보면 자아 종류가 이게 많이 써놨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정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나 자신은 누구인지, 그러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판정하는 그게 개인의 노력이 자아 탐구입니다. 나를 점검하는 거죠. 좋은 점, 나쁜 점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그런 기회랄지, 그런 반성의 기회, 참회의 기회, 그런 것이 있어야지 다음에 성공해서 그 행복감을 느끼는 거지, 그런 지구력이나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고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가 뭐가 되냐, 스스로, 또 더 중요한 건 자꾸 아웃사이드에서 자꾸 이제 이게 푸시를 해가지고 공부해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기는 공부는 이제 쓸 데도 없고, 요새는 타이밍이 굉장히 변화가 빠른 시대에 그건 뭐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 그렇게 공부하는데 개념을 심어주고 틀을 심어주고 자아 자부심의 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생에 내내 이것을 이용해서 쓸 수 있고, 아마 이 히드라 모델은 아마 제 강의에서도 몇 번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너의 자신 안에 또 다른 너가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또 딴 자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두 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 10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히드라 모델에서 강하고 참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상적인 이상적인 개인 자아의식의 이제 나란 말이죠. 또 다른 나는 예를 들어서 약하고 왜곡된 자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참된 자아가 아니고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신학적으로 자아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체면을 치른다든가 허세를 부른다든가, 그건 전부 다 거짓으로 포장된 겁니다. 자, 그런 자아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이상 자아를 가지고 자기의 현실적인 자아가 자기 몸 안에 다른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상적인 자기의 자아하고, 그리고 이상하고 다른 현실적인 자아하고 서로 디스커션을 하는 것이 내후에 자기가 자기를 이제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다 참고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0%를 원하고 싶은데 70점이나 60점밖에 안 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 타서 이런 걸 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집단 자아의식은 여기에 포함되고 개인 자아의식은 또 다르고, 개인 자아의식은 서양 사람들은 약하고 왜곡된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현실적인 자아가 있고 이상적인 자아가 있고, 동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나타냈고, 이런 자아의 종류가 말이죠. 감성적인 자아가 심한 사람도 있고 이성적으로 강한 또 자아가 있고, 각각 다릅니다. 한 몸속에 자아가 몇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하고 배려를 하는 상대방은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히드라 모델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가 예를 들어서 아큐라고 생각하자 말이에요. 아큐도 약한 자아와 성숙되지 않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대가 다르지만은 조금 자의식이 잘못된 동지태하고 악취가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러면은 우습게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게 우리나라의 상대방이 됐든지 사회 국가의 자아의식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일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자아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평가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자아의식이 다른 것은 다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다는 것이 민권입니다. 인권. 사람이라는 것은 각각 자아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런 의견이나 태도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그런 사고가 있구나, 알겠다.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강한 거거든. 별로 말을 안 해요. 자기가 틀려도 그런 오피니언이, 그런 이제 의견이 있는구나, 그 정도로 하지. 너는 왜 틀렸는데 막 멱살이 잡고 네가 틀렸다고 싸움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미성숙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신에서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마에 정신이라는 거 있어요. 아마에라는 건 어린애를 이거 얼려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냥 줘가지고 깔깔깔깔깔 묻지 않아요. 그것이 행복감을 느끼거든. 근데 그것을 상대방으로부터서 그걸 뭐 15살이나 뭐 성인이 돼서 그걸 원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 미성숙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영국병이라고, 영국병이나 저기 중국에서도 그런 소설을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소영국이라고. 그런 것도 재밌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정작이 복잡하다하지만은 결국은 상대하고 다른 것을 이해하고 또 자기 안에서도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비애를 느끼는 자기 비하한 것은 이상주의는 이런 걸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동떨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우울하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나쁘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도 자아 자부심의 차이를 느낄 수 있고 일부러 더구나 이제 상대방의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은 더더구나 더 틀린 점이 많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가 틀린 애 안 틀린 애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죠. 안 하고 단지 네가 내 의견하고 다르구나 하고 아주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거든요. 이게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상대방이.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한국에 그게 굉장히 많은데, 여튼 자아 자부심 중에서 특별하게 일본과 연관된 것들이기 때문에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다시 총론이 됐든지 강론이 됐든지 다음 강의에 다시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지루하게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